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시장 상황이 장 초반에 조금 오르나 싶다가 다시 한번 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 건지 계속 좀 팔고만 있는 형국이죠. 네. 자, 오늘도 특징주 8개 잡아서 최고의 미인주를 가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진표 공개 전에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종목들을 찾아봤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대진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대진표는 8강 1라운드입니다. 기아와 S-오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아. 오늘 장에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네. 친환경차 판매 기록이 좋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S-오일 또한 국제유가, 고유가 속에서 오늘 장에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쟁쟁한 대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8강의 네. 1라운드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입니다. BH 그리고 아비코 전자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까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는 반도체의 한판 승부인가요? 하나머티리얼즈와 해성 DS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부품 쪽이죠. 공장 증설 소식까지 전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대감도 덧붙여가고 있습니다. 3라운드 하나머티리얼즈와 해성 DS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인터로즈가 있는데요. 피부부터 이제는 렌즈까지 리오프닝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얼굴이 활짝 필 시기가 온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까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8가지 종목들 특징주를 찾아봤는데 자, 오늘 장 일단 그 대진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현 장세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기아 그리고 S-오일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마음에 드는지 투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예. 요새 시장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악재만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시장 상황 같아요. 맞아요. 진짜 힘든 장이죠. 예. 네. 근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어차피 지금까지 지정학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환율, 유가, 이 많은 폭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네. 사실 예. 상당히 많은 이제 그렇게 때 많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건 사실은 상해입니다. 상해 지금 2주 동안 지금 도식을 전념시키는데 아하, 봉쇄하고 있죠. 봉쇄 중인데 그게 인구가 한 2,400만 명에서 600만 명 될 겁니다. 근데 네. 그 유동 인구는 중국에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한 3천만 명 정도 보거든요. 유동 그래요? 인구까지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중국의 최고의 이제 무역하는 항구 노선에 관련된 봉쇄이기 때문에 예.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도 많은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항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해 컨테이너 예. 지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네. 지수의 기준이라고 하기도 한데 예. 이 상해 문제가 지금 국내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큰 또 타격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제조업의 이제 생산 라인을 다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공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에 대한 이제 트래픽 병목 형상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계속 이렇게 2,650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2,750 이렇게 한 100 정도의 박스장을 계속 횡보치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악재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제시되지 못했던 겁니다. 해소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또 금리 인상과 긴축, 네. 네. 그다음에 또 국내에 또 채권과 또 가계 또 이 관련돼 있는 또 금리 인상, 네. 그러니까 주택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악재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많이 쪼그는데 특히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많이 빠져나고 있습니다.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의 실적 위주와 재무가 튼튼해서 근데 금리 인상에 네. 좀 상관이 없는 그런 회사들을 좀 많이 봐야 되고요. 그러면 반도체나 자동차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형주들이 돌아올 타이밍은 아직은 좀 아직은 걸린다. 멀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사실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거, 2차 전지 소재, 네. 그런 부분들, 화학 같은, 네. 그다음에 정유 같은
금융 이런 것들이 빠른 이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미래주 성장주보다는 네. 이제 뭔가 안정적이면서 패턴이 좀 이루어지는 곳에서 멀리 찾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장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지금 나오는 8종목도 계속 지금 빨리 돌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번 나온 종목들이고 맞습니다. 실제로 목표가를 다 잡아줬던 종목이고 예. 다 네.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일수록 이렇게 재무 특히 금리 네. 이런 데 유동적인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실적 위주가 좋고 그런 기업들을 조금 위주로 한번 장을 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유리할 거로 봐집니다. 네. 아니 그 성장주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 그 성장주 봐야 된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뭐 의견은 사실 분분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들 부담을 느껴가고 있는 구간인데 네, 네. 그럼 이 아까 전에 대형주도 아직 멀었다고 하셨고 네, 네. 성장주도 지금 볼 타이밍 아니라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성장주에서도 예. 재무가 튼튼하고 작년부터 실적이 정확하게 모멘텀이 나왔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 나오는 8종목에서도 몇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네, 그렇죠. 그리고 외인들이 계속 매수 형태를 계속 꾸준히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재무를 보실 때 보면 네.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인들이 기관들이 어느 정도로 탄력 있게 계속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악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 또 외신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성장주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성장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 지금 금리 인상이나 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주들은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같은 섹터들은 예. 저번 주까지도 엄청 잘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금리 인상과 긴축이 많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 기업 개별적인 부분 그리고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더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도 성장주 나름이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업황도 업황별 나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크게 막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들은 철저하게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이제 밴드로 이제 말씀드리면 코스피 한 2,650선을 기준으로 예. 그 위아래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약세로 진행이 되느냐, 강세로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자,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스 재료들이 나와도 네. 이제 윗골이 크게 달고 즉 이제 페르침 한번 크게 달고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시초가에 들어가셨다가 아니면 재료 보고 들어가셨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지금이 약세장인가 강세장인가를 먼저 파악을 한 이후에 종목을 들어가셔야 이러한 그 물림 현상도 많이 네. 줄일 수가 있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뭐 대형주랑 중소형주로 이제 가자면 대형주 같은 경우 이제 매집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이제 이따가 이제 종목이 나오지만 기아나 네. 현대차도 오늘 반등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동차 쪽도 대형주로서는 이제 매집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이제 시작할 구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짧은 기간을 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고 진입을 하셔라. 중소형주에 이제 맞들리셔가지고 네. 이렇게 계좌를 많이 이제 시드를 많이 돌리시다가 많이 계좌가 녹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특히 요즘 같은 네. 때는 너무 급등했다가 바로 다음날 급락이 나오니까 네. 이럴 때 정말 곤란해지는 경우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종목에 이제 묶여 있을 경우에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순식간에 물량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항상 조심히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거래량을 만약에 함께 동반을 한다. 네. 역사적인 거래량이 그 종목에서 기업에서 터진다 한다면 그 종목은 다시 한번 두고 보다가 종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 조정 자리에 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리오프닝은 계속해서 또 주목을 또 해봐야 된다. 리오프닝에는 네. 계속 집중을 해라. 네네 리오프닝들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중에 실적주들에 대한 부분 아직 네. 시세가 안 올라온 종목들은 좀 집중을 하시고 그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주목해 볼만하다. 네. 특히 이제 처음에 장비 부품 업체로
순환이 돌다가 그 다음에 소재 업체, 지금은 완성차 업체로 간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순환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그 아까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또 실적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되게 약세 흐름이 타더라고요. 그렇죠. 실적 전망은 좋은 것 같아 보였는데 왜 네. 그러는 걸까요? 뭐 지금까지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쉬어가는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조인가요? 건강한 조정? 아 그렇습니다. 아 건조, 네, 그렇습니다. 건조 때 사야 됩니다. 네, 아, 건조식이다. 네, 건조 예. 바짝해서 종목 사야 된다. 네. 네. 자, 김혜우 종목께서 베스트 섹터로 언급해 주신 종목들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뭐 화장품도 있겠고 의료, 뭐 피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2차전 쪽에서도 뭐 소재, 장비 뭐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 저희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종목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또 최인호 전문가께서 보시는 베스트 섹터는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네. 장 시장 자체가 오늘 뭐 삼성 제가 왜 그 반발을 안 했냐면 이제 반박에 네.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삼성이 52주 최저가예요. 맞아요. 사흘째죠. 자, 일단은 시장을 볼 때, 흐름을 볼 때, 네. 뭐 나아질 거다 그런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시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잘못된 부분을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시총 400조가 이제 깨질 이제 위기에 다가왔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거와 우리 지금 나가야 될 방향하고 따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전자라든지 이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낳아주고 있거든요. LG전자부터 시작해서요.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기반 사업은 전자와 반도체, 2차 전지는 당연히 알고 있는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제가 보는 사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네. 실제로 코로나는 사실 10만 명이 계속 매일 터지고 있어요. 네. 나지고 있는데 그 매일 이렇게 음압 병동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사망자 수도 나오지만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며칠 안에 이제 정확한 해답을 놔줄 겁니다. 국가 정책적으로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군이다. 1급 전염병이 아닌 2군, 콜레라, 뭐 말라리아, 장티푸스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네. 좀 안도의 한숨에 다시 이제 여행주부터 시작해서 항공주, 그 다음에 특히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보다는 피부 비용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기계 제조하는 회사들.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탄탄하고 해외 시장이 워낙 뿌리가 넓기 때문에 네. 네. 해외에서는 아직 지금 계속 마스크 벗는 나라도 워낙 많기 때문에요. 맞아요. 예. 그에 대한 실적이 받쳐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성장의 가능성을 좀 보면서 열려있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낫고 막연하게 여행사 괜찮다. 2년 동안 적자 보면 눈더미 같아요. 눈더미. 맞습니다.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좋습니다. 오릅니다. 그건 좀 막연한 거죠. 좀 섣부른 네, 판단인가요? 그렇죠. 저가 항공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네. 재무제 보면. 그러면 그나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들은 이제 자석을 떼고 이제 화물을 화물을 썼기 실었으니까. 때문에 네. 충분히 작년에도 1조 이상의 성적을 냈지만 뭐든지 성적을 표를 봐야 되지 그하고 막연한 기대가 막연한 자신감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네. 그냥 우리 개인 투자 같은 거 힘들고요. 네. 좀 뭔가 좀 안정적인 패턴에서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가는 걸 한번 좀 보시고 유심히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예. 네. 매출과 재무가 튼튼하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선취하시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네, 역시 이 박스권의 시장 상황 속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빨리 튀어오르는 종목군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럴 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성적으로 증명된 네.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으로 우리가 눈길을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네.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종목을 골라볼까요? 네.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지금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요. 바로 기아와 S-오일의 대결입니다. 네. 차트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 괜찮죠? 네. 기아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꿈틀대는 모습이고 사실 그동안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맞아요. 자, 게다가 S-오일,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러시아와 관련된 이 전쟁 리스크 이후로 굉장히 또 요동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이 두 종목 모두 다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군에 대한 이 대진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저는 기아입니다. 기아요. 기아. 네네. 자동차 쪽으로 네. 손을 들어주셨고,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예. 저는 S-오일입니다. S-오일. 제가 밀었던 중장. 네. 예.
첫 라운드부터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네. 벌써부터 재밌어져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 지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주셨거든요. 먼저 이 표정을 지어주셨는지 이유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S-오일은 뭐 네. 계속 차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네. 이제 워렌 버핏도 투자를 했고 수많은 일단은 무조건 이게 지금 이 원유 쪽 관련돼 있는 유가 쪽은 네. 아직까지 이 박스권이 $100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계속 유지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기아를 사실 선택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래요? 기아는 1년에 한 이제 세계 한 5개 공장에서 국내 포함해서 한 263만 대가 생산되는데 네. 6대 4예요. 40%는 국내 시장이고 이제 60%는 해외 시장인데 어제 제가 저녁 뉴스를 보고 바꿨어요, 마음을. 뭐죠? 어떤 아시죠? 뉴스였나요? 지금 이거 뭐 전기차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네. 네. 그다음에 일반 이렇게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8개월 이상 이제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일단은 네. 반도체 이제 쇼트 현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액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이제 리스크를 네. 이제 소비자에게 떠안는 거죠. 아, 전가시키는 네, 건가요? 전가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지금으로서는 실적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판매량에 좀 네. 부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링 스프라이즈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워낙 좋게 나왔고 네. 또 두 번째는 14년마다 진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유가 관련돼 있는 이 정제 마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계속 갈 거고요. 지금 네. 정제회사들이 국내에 보통 한 5,400억 정도 재고 분량이 있는데 근데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된다는 말도 있고 네. 그 정제 부분에 대한 마진이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는 네. 단기적이나 지금 상황의 유가를 봤을 때는 자동차 완제품보다는 정유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거기다가 사실은 그 S-오일에 관련해서는 지금 한독수 테마도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 뭐 사회이사 예, 사회이사, 이력도 좀 예. 부각이 되던데 예, 뭐 네. 정치 영향을 뭐 좀 미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지금 그렇게 말은 나왔지만 네. 뭐 그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보다 이제 5월, 6월 네. 정책적인 관련 부분에서 이제 인물 위주 나오면 항상 기업들에 대한 사회이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예. 많이 거론될 건데 그 부분에서 사실 뜰 수도 있어요. 오늘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오늘 전 대통령, 박 대통령께서 누구를 만나러 간다, 뭐 만난다. 예. 그래서 동생분이 회사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네네네. 주가가 빵 쳤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제 보고 알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냥 우리 개인 투자하신 분에는 너무 테마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일시적에 불과하니까. 일시적인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장 자체가 워낙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예. 기관과 네. 개인의 어찌 보면 두 분류의 어찌 보면 이 매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세히 보시고 종목 들어가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기아도 질 수 없죠. 맞아요. 기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걱정이 되지 않냐. 그렇죠. 네. 라고 하는데 그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 지금 볼륨이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통계적으로 볼륨이 방어가 되고 있고 이 공급망에 대해서 그 수요에 대해서 많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 네. 저는 이제 기대감에 이 기아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로서의 그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네. 지금 현대기아차 전체 판매량 중에 한 24% 정도가 전기차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순항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지금 중국 봉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네, 그 있는데 부분이 조금 리스크죠. 네,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이제 된다고 한다면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은 더욱더 지금보다 강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에 기아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 즉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대형주들의 그런 매집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중에 매집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완성차 업체들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쪽은 실적, 그리고 한쪽은 기대감입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네. 바로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오, 기아가 상당히 압도를 했는데요. 예. 자, 그 승자는 기아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자, 아쉬움을 안고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 떨어진 S-오일의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전고점으로 잡는 게 뭐냐면 작년 10월 달에 네.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잡을 거고요. 예, 11만 7천 원.
11만 네, 7천 원이요? 저 위에 보면 저 정보점이 있을 겁니다. 작년 10월이었었어요. 작년 10월에. 왜냐하면 이 정유 관련주들은 제가 유심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네. 봐왔던 섹터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서 다시 이제 시장에 반영을 받고 올라가는 거 있는데 네. 아무튼 일단은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일단은 국내 정유 시장에서 일단은 간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일단은 대형주 치고는 일단 S-오일이 일단 실적 부분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S-오일 실적이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11만 7천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 올리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8강의 2라운드입니다. BH와 아비코 전자 바로 이 두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 네. 이 두 종목도 사실 흐름이 상당합니다. 예. 자, BH 대 아비코 전자. 자, 이 두 종목 중에서 저희가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요. 네. 나는 이 종목이 더 좋게 보인다 하는 종목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라운드 진출자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들 어떤 종목을 고를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BH. BH요? BH요? 예.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BH입니다. 오, 이 이번에 두 번째 일치했어요. 라운드는 네. BH로 입이 모였습니다. 이 BH가 사실 상승 탄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50% 가까이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오. 그러면 아비코전자보다 BH 쪽으로 가신 거는 아비코전자의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는 이야기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사실 수익률적으로 본다면 아비코전자가 네. 더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는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워낙 크지 않은 종목이고 네. 그 부분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나중에 수익률을 봤을 때 큰 종목을 줄 수 있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불안한 요소도 아무래도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급등 이외에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BH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게 BH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비코전자 이제 DDR5가 대중화되면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DDR 이제 5하고 이제 계속 이제 PCB 이제 관련된 쪽으로 해서 지금 네. 많이 지금 순환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을 안 한 이유는 예. 일단은 시총 자체가 일단 너무 낮은 일단은 스몰캡 중에서도 스몰캡이고 실적이야 뭐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일단 회사의 R&D적인 부분이 이제 이번에 또 저기 충북에 있는 증평이라는 신공장을 지금 이렇게 한다 공시까지 나왔고 그거 좀 부각되더라고요. 네, 그게 부각되죠. 왜냐하면 어떤 기술주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서 땅을 매입하면서 회사를 지으면서 자기 분야를 더 나간다는 것은 일단은 전제적인 부분은 이제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 부분은 선도해 나갈다는 뜻인데 네. 일단은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52조 거의 신고가처럼 치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요. 네.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단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일단은 모듈 사업부터 시작해서 일단 FPCB부터 시작해서 예. 네. 이 다양한 일단은 모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거론되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가가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재무가 튼튼하고 그러니까 한 1조 미만 정도 되는 회사에다가 네. 일단은 탄탄하고 기술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는 이 종목이 대형주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BH 같은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BH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은 일치를 했기 때문에 BH가 올라갑니다. 예.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 역시 시청자의 의견도 일치가 되네요. 네. 자, BH가 65% 확실히 그 우위를 보이면서 네. 다음 라운드로 진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비코전자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네.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아비코전자는 이제 DDR5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 지금 핵심 부품으로 인덕터, 저항기 등 이제 수동 전자 부품을 주로 팔고 있는데 네. 종속회사 이제 아비코테크가 PCB 즉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뭐 기판에 대한 그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 실적 기준에서도 네. 좀 많은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000원까지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아비코전자 13,0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BH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네.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강이 또 3라운드 세 번째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들은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와 해성 DS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아요. 하나머티리얼즈 이 공략 증설 소식 요 종목도 전하면서 상당히 네.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고 네. 해성 DS의 경우에도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런 기대감들 같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링크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여러분 클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전문가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일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을 선호하실까요? 와, 이게 계속 나오는 종목이네요. 하나머티리얼스로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괜찮은 종목이고 네. 지금 일단은 외인들이 첫째 외인들이 지금 많이 지금 걷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해성 DS입니다. 해성 해성 DS. DS. 자, 이번에도 의견이 조금 엇갈려 가는데요. 네, 앵커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요. 저는 될 때마다 엇갈릴 때가 너무 즐겁지 좋아요. 않으세요? 네, 저도요. 역시. 뭐 강력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해성 DS 예. 당연히죠. 네. 뭘까요? 뭐 해성 DS랑 하나머티리얼즈 사실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자주 거론됐던 종목 네, 아닙니까? 거의 이제 결승전 종목이라고 뭐 해도 좋을 만큼 둘 다 네. 좋은 종목이지만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리드 프레임에 대한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이죠. 리드 프레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그 생산 공장에 대한 증설이 이 수요에 대한 공급을 맞춰주면서 3년간에 이제 많은 투자, 3,5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네. 거기 신규 인력을 300명 정도 고용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네. 성장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중에 추후에 봐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DDR5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DDR4에 대한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DDR4의 실적들을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도 좋고 그리고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R&D를 하면서 이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적과 성장성 둘 다 잡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과거와 모범생이네요. 예. 미래를 함께 잡아가는 종목이 해성 DS다 이런 평가신데 네. 자, 그러면 최일호 전문가님 네. 하나머티리얼즈 이 꼽아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하나모터즈라는 제가 해성 DS 같은 경우도 한번 예. 방송에 나왔지만 네. 이 창원에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네. 3년 동안 3,50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목표 제시입니다. 네. 바로 지금 바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 기간을 일단은 동기를 줬는데 네. 핵심 부품이 이제 리드 프레임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판 같은 여러 회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예,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회사들이 있는 거와 아니면 이렇게 실리콘하고 누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모터리얼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모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아산의 제2공장 신설로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투자적인 부분이나 장기적인 R&D 부분에서도 해성 DS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누가 더 빠른 시간 내에 네. 주가를 올릴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속도 면에서 이쪽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 최인호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네. 되게 독보적인 기업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떨떠름하게 예.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좀 엇갈린 가운데서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 주셨을까? 그 선택도 저희가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하나머티리얼즈 40%, 해성 DS 60%로 해성 DS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김영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해성 DS죠. 이 종목이 다음 라운드 진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머티리얼즈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잖아요. 네. 네, 아쉬운 종목인 만큼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SCI 실리콘 카바이드로서는 일단은 네. 뭐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어째 보면 1,000억이라는 것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산 2공장을 또 신설한다고 하니 네. 일단은 뭔가 지금 제시되지 않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VIP 고객 사업부터 시작해서 뭔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2차 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문제성이 뭐냐면 이 어느 순간에 또 이게 또 끊어져 나가요. 끈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금 모멘텀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봐지고요. 한번 크게 조정이 한번 들어가고 눌림목에서 단계별로 올랐기 때문에 횡보도 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건전한 일단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파동 자체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66,000원, 66,000원으로 보겠습니다. 66,000원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규모도 크고 또 여러 가지 메리트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쉽게 떨어진 만큼 꼼꼼하게 이렇게 좀 추천해 주셨어요. 66,000원까지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해성 DS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과 인터로조. 제이시스 메디칼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네. 인터로조 렌즈 관련된 종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리오프닝 조금 비주얼 관련주로 봐야 될까요? 이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링크 저희가 좀 올려드릴 테니까 네. 어떤 종목이 더 좋겠다. 이런 선택 여러분이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의 흐름 사실은 둘 다 지금 거의 기록을 써내는 흐름이거든요. 과연 승자가 어떤 종목이 될지 여쭤볼게요. 자, 최일호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제이시스 메디컬로 가겠습니다. 제이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메디칼. 알겠습니다. 피부로.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저는 눈으로 가겠습니다. 인터로조입니다. 그래요? 네. 인터로조로. 또 너무 오늘은 많이 좀 좋아하시네. 엇갈리시는데 지금 대체로 지금까지 승자는 김영우 전문가께서 승기를 좀 잡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게요. 네네. 예. 최일호 전문가님 반격하셔야죠. 아니요.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투자 일단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주가에 아무 반영하는 의미가 부분이니까요. 없게. 설득해 주셔야죠. 네, 네. 매력 어필해 자, 주시죠. 네. 인터로조는 일단 네. 렌즈 회사입니다. 렌즈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마스크 가면서 이제 네. 미용에 대한 관련해서 컬러 렌즈에 관련된 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국내 렌즈 시장보다는 사실은 네. 국내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의료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 부모님들 세대로 보면 제일 많이 의료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눈이에요. 그래요? 눈이에요. 눈에 관련된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 우리 실비보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도 제일 많은 게 백내장 쪽이에요. 저 의외네요. 네, 처음 되게 들어봤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백내장 쪽으로 그냥 금액도 비싸고 한데 예. 이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특히 외국인들 중에서도 흑인들이 이게 컬러 렌즈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아랍 같은 17억 인구인 그러니까 네.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히잡이라든지 뭐 두둥이라든지 이렇게 블랑카치 끼면 눈만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컬러 렌즈에 대한 게 상당히 자기 미에 어찌 보면 측도에 되는 부분이 있어요. 꾸밀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색조 화장과 눈에 예. 대한 건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중국, 중동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국내 시장보다는 인터로저는 해외 시장이 상당히 좀 뛰어내요. 네. 근데 제이시스 메디칼을 제가 왜 했냐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가 네. 바이오가 사실은 이렇게 힘들잖아요. 뭐 네. 코로나 관련된 거 했는데 실제로 실적을 보거나 하면 거의 뭐 마이너스인데 실제 이- 주가도 그렇죠. 반토막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피부 미용하는 포텐자라는 이 뭐 피부 미용 기계가 이 네. 일본인 뭐 사이노쇼와 재계약을 하면서 네. 벌써 MOQ라고 혹시 들어보셨으면 미니멈 오더 퀄리티라고 해서 MOU가 아니라. 예, 그게 뭐냐면 초기에 이제 얼만큼 이렇게 그걸 하냐, 오더를 하냐 그거예요. 근데 보통 250대에서 지금 한 450대, 500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외국에서는 리오프닝이 이제 분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계속 수주적인 부분에서 많이 뛰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크고요. 네. 일단은 장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부 미용 관심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 실질적으로 네. 그게 되게 빨라요, 주기가. 왜냐하면 코로나 2, 3년 전의 모델과 지금의 모델은 또 달라지고 네. 그때 당시에 피부는 마스크를 끼지 않았던 피부와 이제 끼면서 3년 동안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이나 메디컬적으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항상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렇죠. 새로운 게 예. 계속 나오잖아요. 어차피 마스크에서 미백보다는 이제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죠. 그걸 많이 하겠죠. 트러블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하죠. 많이 트러블 쪽에 많이 하실 예.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우리나라는 의료 제조 기계들이 상당히 올 상반기에 꾸준한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네. 예, 제이시스 메디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실적.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실적 부분과 예. 관련을 해서도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 수주 관련해서 되게 많은 돈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콘택트 렌즈는 많이 팔린다고 해도 이게 단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네. 좀 실적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인터로조 관련해서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니까요. 뭐 네. 원가 빼고 뭐 얼마나 남는 남느냐? 게 얼마 남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뭐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인터로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체인호 전문가님께서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나 뺏어가셨네요. 제가 아까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저도요. 제가 잘못 적은 줄 알고.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아무튼 뭐 리오프닝 관련주죠.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수급이 일단 남아 있는 점 그리고 해외 신규 거래처들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고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중동이나 그런 눈 네. 쪽에 더 강조가 되는 그런 국가들이 특히나 인기가 많이 지금 되고 있고 거기 이제 뭐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같은 기능성 제품도 신규 제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많이 실적으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신공장에 대한 그런 증설이 이어지면서 네. 신공장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제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네. 공장이 필요하다.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장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인터로조에 대한 네.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상형 월드컵에서 계속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가도 계속 가고 있고 네. 목표가도 지금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차라리 이런 종목은 실적주로 좀 편입을 시켜서 리오프닝보다 실적주로 편입을 시켜서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한번 터져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캐치를 팍 해내셨네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봐야 할까요? 시청자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그 네. 결과 지금 공개해 주시죠. 이번에 박빙이었습니다. 네, 정말 네. 간소한 차이로 제이시스 메디칼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네요. 네, 52대 48이라는 아슬아슬한 승부가 연출이 됐는데 네. 결국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로조 아쉬운 만큼 네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인터로조는 목표가 36,000원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보시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 네. 부분의 목표가가 지금 36,000원 정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며칠 전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가격 조정 왔죠. 그리고 네. 나서 한 번 더 다시 올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거래량 터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가를 받칠 수 있는 그 물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정을 버티셨다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도 네.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은 한 번 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저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은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실 때 꿀팁까지 이렇게 전수를 해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로조는 3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4강의 첫 번째 라운드 그 대진표는요. 기아 대 BH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동차 대표 종목 기아고 그리고 또 PCB 관련해서 BH. 최근에는 사실 BH가 자동차 부품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두 종목의 승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해 주시고요. 자, 기아와 BH입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기아와 BH 사실 기아는 최근 들어 좀 올라오고 있고 BH 주가는 워낙에 또 강한데 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이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이 달라지겠죠. 네. 왜냐하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실적도 있겠지만 네. 올해 이제 하반기를 거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기아 자동차 시장은 조금 이제 장기로 가야 돼요. 일단 자체가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스권에서 기아차는 계속 안에서 횡보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고액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는 당연히 가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개인 투자 간 분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BH로 가는 게 당연하죠. BH의 소를 들어주신 거고요. 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아입니다.
아. 이번에도 의견은 이렇게 또 엇갈리네요. 네. BH, 기아. 자, 그러면은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기아는 일단 리스크 요인부터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요. 예. 네. 일단 소비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반도체 부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고, 좀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수요를 못 받쳐주는, 실적이 못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네.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가격 자체를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다 요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좀 주가에 큰 탄력성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자동차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네. 저는 시장에서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이제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공급 부족 현상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이제 보복 심리, 소비 욕구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된다면 이 부분들이 좀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성을 저는 기대를 네. 해보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자마자 저는 네. 숨이 턱 막혔거든요. 너무 내려서 그 네. 상황. 너무 내려가세요. 네. 너무 내려갔고 너무 많이 횡보를 했고 네. 답답하고 그래서 이게 올라가더라도 사실 그렇게 막 기쁜 올라감이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저거 보시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많이 내려서 그냥 기술적 반대 정도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의심도.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예.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시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횡보를 좀 길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대형주들 중에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들은 확실히 지지저항선에 대한 그런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네. 저 줄을 제가 지금 그을 수가 없는데 예. 그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저가 매수를 한다면 네. 좋은 수익률이 좀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대형주들의 그런 실적주들은 지금 담으셔도 문제가 없지만 비중 조절을 좀 하셔서 가시는 게 좋다. 즉 이제 매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셔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횡보를 했던 그런 투자 심리적으로 공포감에 이제 시달리는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많기, 그게 문제죠.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지금부터는 좀 비중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담아보시는 그런 네. 시기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이 지금 전체 장에 대한 비유부터 8강과 4강까지 그대로 기아에 대한 비유가 관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최인호 전문가께서 BH 꼽아주신 이유 궁금한데 요거 신고가 넘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 부분이 우리나라 단 2개밖에 없어요. 네. 현대차, 기아인데 네. 지금 작년 비교했을 때 미국의 뭐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다우존스를 보더라도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근데 왜 국내 시총의 1, 2위를 다투고 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완성차들이 왜 떨어질까요? 그걸 그러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왜 저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치냐?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앞서 나가는 흐름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온다고 할지언정 네.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부터 시작해갖고 수급 네. 불안이 많이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쇼티지 부분을 감안하고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 부분이라든지 그 차질이 거의 없었는데 예.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코로나라는 또 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악재가 뭐냐면 또 노동자들 잠시 또 파업처럼 휴업도 했지 않습니까 기아에. 그래서 네. 이건 여러 가지 악재적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기아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저점 구간이에요. 네. 네. 지금 여기서 당연히 매집을 해야죠. 왜냐 큰 수익을 보려면. 근데 단기적이고 오늘 샀을 때 어떤 종목이 빨리 강한 상승세를 보이냐면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수급이라든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일단은 그 매크로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테마가 빨리빨리 나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LG 전장 부품이라든지 뭐 네. FPC 이렇게 그라든지 뭐 하우스 케이지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에서 뭔가 오르겠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악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철판 인상 그럼 바로 그냥 직격탄이에요 그냥 그럼 바로. 또 더디게 갈 수 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양하게 하는 이렇게 중대형주, 중형주들의
이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빨리 수익이라도 나오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BH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엇갈렸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 확인해 볼게요. 두둥. 네,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승자는 결국 또 기아로 결정이 났습니다. 스코어가 네. 꽤나 벌어졌는데요. 기아가 63%, BH가 37%를 득표했습니다. 네. 자, 기아가 완전히 또 압승을 거뒀는데 네. BH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H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3만 원을 보고 있고요. 예. 3만 원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지금 OLED라든지 LCD 모듈 전장 부분 FPC 이렇게 이 연성 회로 기판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수급 관련되면 항상 이렇게 한 번씩 크게 급등하는 선락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기 뛰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지금 근데 이 종목이 괜찮다 하시면 한번 조정 구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조정 지금 구간. 당장은 아니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네.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진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큰일 나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이라도 한 이틀 정도 거래 2거래일 정도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괜찮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고 좀 이렇게 상반기에 상당히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많이 보여줄 거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BH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조정 받은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를 꼭 추천해 주셨으니까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2라운드 넘어갈게요. 해성 DS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해성 DS로 밀겠습니다. 의견 그대로 진행되시는군요.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제이시스 메디칼로 쭉 가실까요? 네, 저는 제이시스 메디컬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이 뭐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그러면 최현우 전문가님, 해성 DS보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어떤 점에서 좀 확실히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반도체 기판 공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앞서죠.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 대학 워낙 수급 부분이라든지 병목량도 많기 때문에. 근데 네. 그게 지금 이 두 종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가적인 성향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는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네. 되게 저평가 주식은 저평가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수익이 떨어지면 네. 안 좋은 기업이고 수익이 좋으면 좋은 기업인데 예. 일단 수익선이라든지 이런 뭐 재무제표서로 탄탄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리오프닝 어차피 코로나 어차피 끝난다는 계산하에 일단은 제이시스 메디컬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 매력 포인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제가 아까 기아를 고른 거랑 비슷한 이유인데요. 네. 결국엔 이제 이 해성 DS 같은 게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 즉 차량용 리드 프레임의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이제 구조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네. 반도체를 탑재하는 수량도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그 네. 부분이 좀 가장 큰 매출의 성장 기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해성 DS는 바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좀 의존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 대 해성 DS 화면에 다시 저희에게 돌아왔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해성 DS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지네요. 해성 DS, 자동차 쪽으로 시청자분들의 그 시선이 많이 좀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성 DS 72%, 제이시스 메디칼 28%입니다. 자, 다음 진출자는 해성 DS로 결정이 났고,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가격 전략 소개해 주시죠. 네,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상당한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아니에요? 올랐죠. 네. 근데 일반 개인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네. 저는 차트 우상방을 하고 있는 차트들이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시기 되게 편해요.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추세 자체가 일단 우상방어인데 근데 이 근래 너무 고점으로 너무 올라가다 보니 네. 저는 지금 일단 이 업종, 이 업황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에 관련돼 있는 이 기계 회사들 네. 이런 것들 좀 한번 이 회사뿐만 아니고 뭐 치아 관련된 거 다른 또 피부도 많다 보니 이런 업종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근데 차트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의 선을 좀 두시고 그러니까 눌림목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어차피 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개인적으로 상품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눌림목이 왔을 때 들어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이스 메디컬은 목표가 12,000원. 12,000원. 1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라 이런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성 DS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4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결승전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결승전은 오늘장의 흐름과 동일하게 자동차 쪽으로 시선 많이 좀 돌아가네요. 기아 대 해성 DS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판단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링크 통해서 클릭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기아 대 해성 DS 바로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다 자동차네요 오늘. 네. 아예 전장. 오늘 예, 아무래도 부품이 분위기가 자동차. 좋아요.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저 지금 기아랑 해성 TS를 갖다가 네. 가리버리고 차트를 바라면 네. 누굴 하시겠습니까? 그게 다 정답이에요. 아하. 예,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일단은 수익을 일단 뭐 기아차도 뭐 나쁘지는 않죠. 지금 네. 계속 네. 올라가는 추세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대형주들의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예, 해성 TS를 하겠습니다. 해성 DS DS.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용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다 본인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고민이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네. 투자적인 관점을 본다면 네. 기아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냥 길게 보고 매집을 하면은 좋은 종목이다라는 건 누구든지 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성 DS로 이제 들어가서 해성 DS가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매출 성장성 부분에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아와 해성 DS는 같이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 네, 그래도 네, 해성 D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둘 다 뭐 좋고 네. 워낙 이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고르는데 되게 힘들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빨리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골라주신 것 같아요. 네,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기아보다는 해성 DS 쪽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지금 의견이 모여졌는데 그럼 이쯤에서 시청자분들 결과 한번 바로 볼까요? 네. 그러면 해성 예. DS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기아도 좋지만 해성 DS가 조금 더 수익 창출하기에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 해성 DS와 기아차, 뭐 현대차 어찌 보면 납품하는 업체예요. 2만 네. 개 부품 중에서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개 부품인데 이게 납품하는 업체인데 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지금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너무 이렇게 장 자체가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이 중형주들, 소형 중형들이 탄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기술과 여러 가지 사업의 규모와 스타일 나가는 방향 자체가 신규 사업 자체가 네. 어찌 보면 해성 DS에게 한 표를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래픽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또 지금 최대 주주가 일단은 해성 산업이 한 36.19%를 가지고 있지만 예. 국민연금에서도 한 6%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할 정도면 어느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신뢰감. 신뢰성이 아직까지 중형주 치고는 묻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이 이렇게 네. 들어가거나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약간 믿음도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가보지 않은 이상은 이제 그 회사에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실 때는 또 그렇게 예. 보시는 방법도 또 하나의 또 팁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는 시청자의 선택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결승전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기아 대 해성 DS. 해성 DS 쪽으로 역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네. 44대 56으로 최종 우승한 종목 해성 DS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우승자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세 분의 선택에 의해서 해성 DS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하면 되나요? 네, 그럼요. 대충 하시면 분위기 맞추시면. 네, 그러면 해성 DS 우리 네. 세 분이 모두 골라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김영호 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58,000원 보고 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이 증가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선 매매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지저항 매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주봉상 보더라도 뭐 거의 쉬지 않고 달렸어요. 거의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성 DS도 꾸준히 조정 자리가 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보이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네네. 한번 차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해성 DS. 예, 한번 좀 길게 말고 좀 짧게 한번 봐주시죠. 예. 지금 보면 상당히 이렇게 엠파적인 상승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조정 구간도 제대로 조정 들어가고 다시 오를 때 치고 이렇게 네. 상당히 그림 자체가 완만하게 일단 우상방으로 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업황 자체에 어디 뭐 소재 부분이나 부품 부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창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주요 이제 바이어들, 이제 고객사들이 상당히 우세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봤을 때 매출적인 부분,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 그다음에 또 장외 시장의 분위기 같이 동반하고 있고 또 우상방을 하고 있는 점이고요. 네. 지금 시점은 사실은 저는 이게 한쪽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될 거로 좀 예상됩니다. 조금은 좀 더 빠져야 될 건데 좀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57,000원까지는 충분히 보지만 좀 더 이익을 보시면 조정이 조금 들어온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을 한 기아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이 아까 골라주셨잖아요. 네. 가격 전략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아는 일단은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만큼 이제 기간적으로 행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매물대가 좀 올라가기에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85,000원까지는 보고 있고요. 85,000원이 이제 적정 주가 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채워주는 데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간만 좀 충분히 보시고 이 기아를 보신다면 좋은 투자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인 해성 DS 김영호 전문가님은 58,000원, 최인호 전문가님은 5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또 기아는 85,0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해성 DS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